소년 삼국지 제38화 절규하는 맹수 하비성의 종말. 하비성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맹렬한 화염이 뒤섞인 지옥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성벽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연기가 솟아올라 밤하늘을 뒤덮었고, 그 아래에서는 비면과 절규, 무기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견고했던 하비성은 이제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며 여포의 마지막 보루마저 잿더미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성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하우돈과 장비의 존재는 여포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꺾는 듯했습니다. 조조의 맹장 하우돈은 차가운 눈빛으로 전장을 꿰뚫으며 침착하게 병사들을 지휘했고, 그의 날카로운 명령은 연합군의 공격 속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유비의 의형제 장비는 우렁찬 포효와 함께 무시무시한 기세로 적진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장팔 3호가 번뜩일 때마다 수많은 병사들이 힘없이 쓰러져 나갔고, 하비성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감히 내 성을 짓밟다니. 장비, 하우돈, 너희들을 모조리 찢어 죽여버리겠다. 분노에 휩싸인 여포는 방천화극을 맹렬하게 휘둘러 달려드는 이각의 잔당들을 순식간에 베어 넘겼습니다. 그의 무기는 이미 붉은 피로 얼룩져 더욱 섬뜩하게 빛났지만, 여포의 시선은 이미 성 안 깊숙이 침투한 장비와 성벽 위를 점령하기 시작한 하우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팎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는 여포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외부에서는 조조의 대군이 밀려들었으며 내부에 숨어있던 배신자들의 칼날은 끊임없이 여포군을 위협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남문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이 마치 둑이 터진 물처럼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장료의 다급한 외침이 여포의 귓가를 갈랐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문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찢어지고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부의 배신자들이 굳게 닫혀있던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조의 대군이 쏜살같이 하비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남문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무너진 성벽의 돌덩이들이 연기와 함께 나뒹굴었습니다. 장료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과 비통함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이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맹장 화웅은 다급한 보고를 받고 성내의 주요 보급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이각의 잔당들이 그곳에 불을 질러 하비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웅은 있는 힘껏 말을 달려 보급 창고에 도착했지만 이미 거대한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가득했던 귀중한 식량과 무기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와 쇠붙이가 녹아내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장군님, 보십시오. 보급 창고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화웅의 절규는 불타는 하비성의 밤하늘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급 창고의 함락은 하비성의 장기적인 저항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포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들까지 이렇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오다니,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이러한 파국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한에 잠시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투지를 불태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나의 뒤를 따르라. 비록 성이 함락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여기서 무릎 꿇을 수는 없다. 여포는 이미 전세가 기울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꺾이지 않는 맹수의 본능이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면서도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천화극을 움켜쥐고 조조군과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오는 장비의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뒤에는 그의 마지막 결의에 동참하려는 듯
소수의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벽 위에 자리를 잡은 하우돈의 날카로운 눈빛이 여포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의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잠시 후 매서운 속도로 날아간 화살은 여포의 오른쪽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크악! 격렬한 고통에 여포는 신음하며 휘청거렸고 그의 발걸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던 장비가 우렁찬 함성과 함께 그의 장팔 사모를 여포에게 휘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처럼 휘어진 장비의 사모는 여포의 목을 노렸습니다. 여포는 어깨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간신히 몸을 비틀어 장비의 공격을 피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흙먼지 그리고 붉은 피가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비성은 거대한 불덩어리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 건물이 불에 타 붕괴하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이곳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닌 생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포의 운명은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한때 드높았던 야망과 천하를 호령하던 강력한 힘은 이 밤 하비성의 핏빛 화염 속에서 마지막 시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찬란한 영광이 아닌 처참한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비성의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사방으로 포위된 여포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던 충신 장료와 맹장 화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후의 순간, 여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화, 소년 삼국지 제39화 영웅의 최후 하비성. 혈투의 끝에서는 여포의 처절한 마지막 몸부림과 하비성 혈투의 비극적인 결말이 펼쳐집니다. 부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